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 무려 7명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바보로 만들어버린 이 미친 킬패스의 진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현지 축구 커뮤니티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LAFC가 휴스턴 FC를 상대로 처참하게 무너지던 그 끔찍한 경기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단 하나의 패스가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경악시키고 있거든요. 중계 화면으로만 대충 보면 그냥 빈 공간 찾아서 패스 하나 잘 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분석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라 축구 지능의 극치이자 무능한 동료들 사이에서 혼자 팀을 살려낸 눈물겨운 사투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그라운드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현지 팬들이 폭발 직전까지 몰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해설자의 멘트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현재 LAFC 팬들의 분노 게이지는 이미 레드존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홈 구장에서 휴스턴 FC에게 수치스러운 대패를 당하는 팀의 골을 지켜보며 관중석은 아비규환이었거든요. 경기 후 현지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데 팬들의 분노를 진짜로 폭발시킨 건 선수들의 쓰레기 같은 경기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지 해설자가 내뱉은 충격적인 멘트 때문이었죠. 팀이 무너지고 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현장 해설자는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낸 추격골 과정을 중계하면서 정말이지 축구공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차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상황은 전반 45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대 페널티 박스 바로 외곽에 아주 좁고 밀집된 공간에서 침착하게 공을 잡아냅니다. 그리고는 시야를 활짝 열어젖히며 좌측 터치라인 부근에 있던 동료 샤펠버그를 향해 상대 수비 헤어를 완벽하게 찌르는 정밀한 킬패스를 텅 빈 공간으로 쓱 찔러 넣어주는 거죠. 이 환상적인 패스를 받은 샤펠버그는 공을 몰고 가다가 반대편에서 골문으로 쇄도하는 델도를 향해 낮은 땅볼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이때 중앙의 델도는 자신이 직접 슈팅하지 않고 아주 영리하게 공을 자신의 가랑이 사이로 쓱 흘려보내는 더미 플레이를 선보이거든요. 바로 그 순간 델도의 뒤에서 미친 듯이 쇄도하던 오르다즈가 이 흘러나온 공을 향해 몸을 던지며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고 공은 상대 수비와 골키퍼가 엉킨 난전 속에서 간신히 골망을 흔들며 귀중한 추격골로 기록됩니다. 이 득점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돌려본 수많은 축구 팬들은 경악과 감탄을 동시에 쏟아내는데요. 진짜 보면 볼수록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감탄만 나온다는 찬사가 이어졌거든요. 팬들은 경기 내내 방향을 잃고 엉망진창으로 헤매던 샤펠버그와 오르다즈를 손흥민이 자신의 압도적인 개인 기량과 플레이메이킹으로 완벽하게 구제해준 거나 다름없다며 열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형편없는 수준과 자신에게 쏟아지는 살인적인 견제 속에서도 자신이 짊어진 굳은 역할에 대해 단 한마디 불평 없이 오직 팀의 승리만을 위해 이를 악물고 헌신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너무나도 위대하다는 진심 어린 찬사가 쏟아진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눈물겨운 헌신과 기적 같은 득점 과정을 지켜본 현지 생중계 해설자는 경기 내내 시종일관 최악의 쓰레기 경기력을 보여주던 문제의 두 선수 샤펠버그와 오르다즈를 향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해설자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들뜬 목소리로 이 두 선수가 완벽한 타이밍에 쇄도에 들어가며 엄청난 골을 합작해냈다고 치켜세웠거든요. 당시 현지 해설자의 멘트를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골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정말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샤펠버그의 엄청나게 직선적이고 파괴적인 오프더볼 움직임입니다. 게다가 흘러나오는 공을 지체 없이 때려버린 오르다즈의 논스톱 슈팅 역시 그 타이밍이 미치도록 적절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오시죠? 이 황당무계한 중계방송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여러 축구 전문가들은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금치 못하다 못해 맹렬하게 분노했습니다. 명색이 MLS를 전문적으로 분석한다는 해설자라는 작자들의 축구 보는 안목과 전술적 이해 수준이 도무지 경악스러울 정도로 형편없고 저열하다는 맹비난이 빗발쳤거든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경기장 바닥 공사부터 지붕 올리기까지 손흥민이 혼자 다 지어주고 심지어 밥상까지 입안에 완벽하게 차려준 손흥민의 골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어떻게 다 만들어준 손흥민의 이름은 쏙 빼놓고 저 처참한 실력의 오르다즈와 샤펠버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칭찬할 수가 있는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라며 해설진의 무능함을 강하게 성토했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샤펠버그와 오르다즈가 이날 경기 내내 그라운드 위에서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한 모습을 보였길래 전문가들이 이토록 분노하며 핏대를 세우는 걸까요? 먼저 왼쪽 측면을 초토화시켜버린 샤펠버그의 처참한 실태부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LAFC의 가장 핵심적인 공격 자원이자 파괴력을 지닌 부안가가 뼈아프게도 경고 누적으로 인해 출장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거든요. 감독인 도스 산토스는 부안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샤펠버그를 왼쪽 측면 윙어 자리에 낙점하여 선발 출전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재앙의 서막이었죠. 샤펠버그는 원래 태생적으로 주로 왼쪽 윙어보다는 수비 라인까지 깊숙이 내려오는 풀백 사이를 오가며 수비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에 치중하는 전형적인 윙백 성향의 선수거든요.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수비수이지 상대 밀집 수비를 파괴하고 골문을 직접 타격하는 전문적인 파괴력을 갖춘 공격수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땜빵으로 왼쪽 공격의 선봉장에 서게 된 샤펠버그가 경기 내내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지켜보는 이들의 복장을 터지게 만드는 참담함의 끝을 달렸거든요. 경기 초반인 전반 8분경 벌어진 단 하나의 끔찍한 장면이 샤펠버그의 턱없이 부족한 축구 지능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당시 샤펠버그가 좌측 공간에서 동료의 패스를 건네받으며 본격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려던 찰나의 순간이었는데요. 중앙에서 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손흥민 선수는 찰나의 순간 전방 상대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이 미세하게 벌어진 것을 매의 눈으로 간파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그 텅 빈 뒷공간을 향해 폭발적인 가속도를 붙이며 스프린트를 끊고 침투하기 시작했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수비 라인 브레이커답게 손흥민의 스타트 타이밍은 상대 수비수는 물론 아군 선수들보다도 무려 한 박자, 아니 2박자 이상이나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프로 무대에서 뛰는 정상적인 축구 지능을 가진 윙어라면 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샤펠버그가 취해야 할 행동은 너무나도 명백하거든요. 중앙에서 박스 안으로 쇄도에 들어가는 델도의 앞 공간으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빠르게 찔러주거나 그것이 수비에 막혀 여의치 않다면 전방을 향해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는 손흥민의 발 앞인 공간을 향해 지체 없이 왼발로 짧고 간결한 얼리 크로스를 올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공격 전개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자 수비진을 붕괴시키는 정석이죠. 그런데 공을 잡은 샤펠버그는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그는 거기서 패스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멍하니 공을 발밑에 둔 채 전속력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을 뻔히 두 눈으로 보고서도 곧바로 패스를 내주지 않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불필요하게 공을 질질 끌며 의미 없는 볼 터치를 한 번, 두 번 쓸데없이 늘려가더니 시간이 한참 지체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크로스를 올리겠답시고 어설픈 폼을 잡으며 킥 모션을 취했거든요. 이런 쓸데없고 잡스러운 군뱅이 같은 동작들이 이어지는 불과 1초, 2초의 찰나 동안 손흥민을 향해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있던 황금 같은 패스길은 상대 수비수들의 필사적이고 빠른 커버링에 의해 모조리 꽉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축구에서 패스 타이밍은 공격의 생명줄과도 같은데 스스로 그 생명줄을 가위로 싹둑 끊어버린 셈이거든요. 게다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늦게라도 패스를 연결하려면 이미 가속이 붙어 앞으로 한참 달려 나가 있는 손흥민의 이동 경로 앞쪽으로 공을 부드럽게 깔아주어야 하는데 샤펠버그는 어처구니 없게도 달려가는 손흥민의 등 뒤쪽을 향해 역모션이 걸려버리는 엉뚱하고 형편없는 백패스를 툭 던져놓습니다. 결국 이 어이없는 공은 허망하게도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상대 수비수의 발에 툭 걸려 너무나도 쉽게 커트당하고 말았거든요. 이 절망적인 장면을 지켜본 분석가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패스의 색이 날아가는 방향,
공격수의 속도를 살리는 타이밍 등 패스를 도대체 어떻게 줘야 우리 팀 공격수가 멈추지 않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조차 전혀 모르는 일부 리그 프로 선수로서의 패스 기본기가 아예 백지 상태로 텅 비어있는 한심한 선수라며 매섭게 혀를 내둘렀죠. 샤펠버그가 불러온 환장할 노릇은 비단 끔찍한 패스 타이밍 붕괴 현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측면, 수비수를 흔들고 공간을 파괴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띈 왼쪽 윙어 포지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힘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개인 돌파력은 그야말로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상대 측면 수비수와 꽤 넓은 공간에서 1대1로 맞붙는 저로의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여러 차례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시원하게 상대 수비를 제치고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태생이 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후방 수비수 출신이다 보니 볼을 세밀하게 다루는 발재간이나 수비수의 무게 중심을 빼앗고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공격적인 돌파 기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포지션의 한계상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일부 리그 프로 무대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1대1 돌파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100이면 100번번이 상대 수비벽에 꽁꽁 막혀 공을 혼납해버린다는 것은 팀 공격의 숨통과 혀를 꽉 막아버리는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측면 드리블 돌파가 안 될 때 골문 앞으로 다이렉트로 올려주는 크로스 킥력이라도 날카롭고 정확했느냐? 그것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상대 수비를 완전히 제치지도 못한 어정쩡하고 다급한 상태에서 쫓기듯 허둥지둥 골문 쪽으로 크로스를 붕 띄어 올리는데 정작 그 크로스가 향하는 페널티 박스 안쪽에는 우리 편 공격수가 단 한 명도 서 있지 않은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그저 공을 차서 걷어내버리는 수준의 이른바 묻지마 크로스를 남발하며 팀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귀중한 공격 찬스를 전부 허공으로 날려버린 거죠. 오죽하면 경기를 분석하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런 식으로 매번 기회를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고 허공에 뿌려대니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 입장에서는 화병이 나서 본인이 직접 숟가락으로 공을 고이 떠서 샤펠버그의 입안에 억지로 밀어 넣어 떠먹여 주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을 것이다. 입안까지 완벽하게 떠먹여주지 않고서는 그 다음 공격 플레이로 도저히 연결조차 되지 않을 만큼 볼터치와 패스의 기본기 자체가 아예 썩어 문드러진 선수다라고 분노에 찬 호평을 쏟아냈을까요? 이러한 샤펠버그의 절망적이고 암담한 폼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프리킥, 세트피스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키커로 나서 상대 골문을 향해 궤적이 미치도록 날카로운 마치 채찍처럼 휘어들어가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예리하게 투입했거든요. 이 크로스는 위치를 선점하고 있던 상대 장신, 수비수들의 키를 아슬아슬하고 절묘하게 넘기며 곡선을 그렸고 수비수들 뒤쪽에서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맞이하며 홀로 서 있던 샤펠버그의 발밑을 향해 그야말로 택배처럼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방해하는 수비가 아무도 없었기에 그야말로 발등만 툭 갖다 대면 골망을 찢어버릴 수 있는 완벽하고 치명적인 득점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샤펠버그가 그 완벽한 속도와 궤적의 패스를 얌전하게 받아내는 첫 번째 터치. 공격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른바 퍼스트 터치를 주말 동네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에게서도 안 나올 법한 둔탁하고 뻣뻣한 발재간으로 멀찌감치 튕겨내버린 겁니다. 발에 맞은 공은 엉뚱한 곳으로 튀어버렸고 그는 천금 같은 득점 찬스를 허무하게 우주 밖으로 날려버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거든요. 상대 수비 측면을 허물어뜨리는 드리블 돌파도 전혀 안 돼 동료 공격수를 향한 크로스의 질도 동네 축구 수준의 최악이야. 거기다 자기 발밑으로 자석처럼 배달되는 완벽한 킬패스를 안전하게 받아내는 가장 기초적인 터치조차 안 돼. 이런 총체적 난국 축구의 기본 요소가 깡그리 결여된 선수가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의 측면 파트너가 되어 왼쪽 공격 라인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팀 LAFC로서는 크나큰 전술적 딜레마이자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지 않나요? 이토록 주변 동료들이 하나같이 끔찍하고 처참한 똥볼을 차대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기적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전반
45분의 그 추격골입니다. 전문가들은 냉철한 시각으로 이 골의 지분을 분석하며 현지 해설자가 침 튀기며 칭찬했던 샷벨버그의 크로스 어시스트가 이 골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어시스트조차 간신히 할 수 있게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해낸 손흥민의 축구 지능 지분이 무려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단언합니다. 다시 시계 바늘을 돌려 45분경의 그 기적 같은 전술적 찰나의 상황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멍하니 서서 단순히 공을 배달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지능적인 플레이로 일부러 상대 수비수 무려 7명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는 숨 막히는 밀집 수비 지역. 현대의 축구에서 이른바 포켓 구역이라 불리는 가장 위험하고 좁은 공간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전술적 이해도가 높지 않은 축구를 깊이 보지 않는 일반 시청자들의 눈에는 그저 공격수가 왜 굳이 저렇게 좁고 수비가 우글거리는 답답한 곳으로 들어가지라고 답답하게 생각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치 선정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의 천재적인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체스판의 말들이 그려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촘촘한 밀집 수비 한가운데로 과감히 들어가 공을 잡는 순간 자연스럽게 주변에 포진한 상대 수비진 전체의 시선과 무게, 중심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자신을 향해 벌떼처럼 쏠리게 될 것이라는 심리적, 전술적 사실을 완벽하게 이용한 거거든요. 즉, 자신의 압도적인 존재감 그 자체를 가장 강력한 미끼로 삼아 7명의 수비수를 일거에 한 곳으로 유인해내고 그들이 자신에게 쏠림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텅 빈 외곽 공간을 우리 팀 동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강제로 창출해내려는 매우 이타적이면서도 고도의 전술적인 두뇌 플레이였던 것입니다. 손흥민이 이 숨막히도록 좁은 포켓 공간에서 동료의 패스를 이어받고 몸을 회전시키는 턴 동작, 이른바 하프턴을 가져가는 찰나는 그야말로 이 득점 장면의 가장 앞번이자 눈부신 백미였습니다. 손흥민은 전 세계 모든 수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완벽한 양발잡이 공격수거든요. 그가 부드럽게 공을 터치하고 몸을 반바퀴 돌리는 그 짧은 순간 그를 겹겹이 에워싸고 압박을 가하려던 7명의 수비수들의 머릿속 사고 회로는 과부하가 걸려 하얗게 정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이 이대로 폭발적인 기어 변속과 스피드로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며 드리블 돌파를 시도할지 아니면 양발 중 어느 발을 사용해 기습적이고 파괴적인 중거리 슈팅을 때려버릴지 그것도 아니면 텅 빈 좌우 측면 어느 쪽 공간으로 치명적인 킬패스를 찌를지 감히 섣불리 예측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공격적 공포 앞에서 상대 수비수 7명은 마치 얼음땡 놀이를 하듯 제자리에 발이 꽁꽁 묶인 채 우물쭈물대며 주춤거렸고 섣불리 발을 뻗어 태클을 시도하지도 못한 채 그저 시선만 공에 빼앗겨 골 먹은 벙어리처럼 뭘 어떻게 막아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굴욕적이고 얼어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상대 수비가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마비되고 굳어버린 바로 그 짜릿한 순간 손흥민의 번뜩이는 천재성이 다시 한번 눈부신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치밀한 의도대로 왼쪽 측면 공간이 고속도로처럼 텅 비게 되었고 그 넓은 공간으로 둔탁한 샷벨버그가 열심히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넓은 시야 끝으로 정확히 포착해냈거든요. 그리고는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공의 밑동 부분을 툭 찍어 차올리는 엄청난 발목, 힘과 고도의 세밀한 킥 테크닉이 요구되는 로빙, 킬패스를 빈 공간을 향해 우아하게 뿌려주었습니다. 이 패스의 소름, 돋는 디테일을 슬로우 모션으로 쪼개어 살펴보면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거든요. 손흥민의 발끝을 떠난 공에는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역회전, 즉 백스핀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기를 가르며 윙윙거리며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던 공은 푸른 잔디 위에 툭 떨어지는 순간 빗물에 미끄러지듯 앞으로 튕겨 미끄러져 나가지 않고 마치 공 자체에 마법의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적당한 지점에서 마찰을 일으키며 서서히 속도를 죽이고 멈춰졌습니다. 만약 공이 스핀 없이 앞으로 쭉 굴러갔다면 스피드가 느리고 발재간이 둔탁한 샷벨버그가 죽어라 쫓아가도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버렸거나 상대 수비에게 맥없이 막혔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샷벨버그가 헐떡이며 달려오는 스피드를 굳이 늦추지 않고
그 달리는 탄력을 그대로 살려 페널티 박스 진입과 동시에 논스톱으로 골문 쪽을 향해 크로스를 올릴 수 있도록 패스가 날아가는 속도 잔디에 떨어지는 방향, 멈춰 서는 거리까지 그야말로 밀리미터 단위로 완벽하게 계산하고 조절하여 입안에 떠먹여준 것입니다. 예술과도 같은 환상적인 킬패스는 기본이거니와 상대 수비 7명을 오로지 자신의 압도적인 개인 기량과 전술적 움직임만으로 완벽하게 뇌사 상태의 허수아비로 만들어 묶어버리고 그 둔탁하고 형편없는 샤펠버그에게조차 아무런 압박이 없는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강제로 멱살 쥐고 만들어 쥐어준 것.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 플레이메이커 손흥민의 무서운 진가이자 품격이었던 거죠.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손흥민이 만들어준 이 완벽하고 여유로운 기회 속에서 샤펠버그는 중앙으로 쇄도하는 델도를 보고 마침내 크로스를 내주었고 델도가 수비를 속이며 감각적으로 뒤로 흘려준 공을 오르다즈가 맹렬히 쇄도하며 슈팅으로 연결해 우당탕 득점이 완성되었습니다. 골문 앞에서 혼전 속에 다소 행운이 강하게 섞인 득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생중계진은 전체적인 빌드업 과정의 위대함은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마지막에 슛을 한 오르다즈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기 바빴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